주고 방향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진을 먼저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기 삼각형의 사진이 있는데 직원, 사장, 건물주,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그 안에 쓰여 있는 말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죠. 적은 힘으로 큰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 레버리지가 분야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의 이 삼각형 피라미드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평생 노동을 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 모양 보시면 어떠신가요?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건물주는 뭐 별로 없으니까 맨 위에 있는 거고 밑에는 뭐 직원이니까 뭐 많겠지. 근데 그 안에 있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 피라미드에 있었던 직원, 사장, 건물주, 이 세 개를 저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로 일단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장사를 하기 전에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직원. 네, 열심히 일을 하는, 월급을 받는 직원. 갑자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거나 그리고 인생이 확 달라지거나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정년까지는 내가 일을 하고 근로를 해서 수익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런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저는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도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해서 부동산, 재테크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재밌었고. 그래서 부모님 집을 계속 옮겨드렸어요. 그래서 단독주택부터 40평대 아파트까지 저 멀리 한강이 조금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너무나 재밌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게 너무 즐거웠었죠. 사실 거기가 해피엔딩으로 쭉 갔으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레버리지를 풀로 당하는 직원이지 않았을까. 어쨌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좀 활발하게 좀 많이 했고 과도하게 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옛날이긴 합니다. 예, 금융위기가 한번 와가지고 제가 정말 거의 나라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집도 집이지만 제가 그동안 샀던 뭐 주택, 뭐 빌라 뭐 이런 것들이, 아파트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한 번에 하우스푸어가 되면서 그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둘까지 낳는데 순식간에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2억이라는 빚을 지고 3천에 60만 원짜리 월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30대 초반이었어요.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는 사실 인지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 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워낙에 그냥 뭐 어린 나이에 부동산도 좀 잘 했었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도 있었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 자산이 날아가고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정신은 사실 못 차렸습니다. 못 차리고 방황을 좀 했었어요. 막 현실을 막 부정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술을 정말 많이 먹고 집에 딱 왔는데 둘째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잘 자고 있는데 이 아이는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너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 얘 얼굴을 보는데 이 둘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을 내가 잘못하면 가난의 대물림을 할 수 있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래서 아이 얼굴을 보고 진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안 깰 정도로만. 아이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정신을 딱 차린 게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나의 현 상황. 옛날에 내가 잘 나갔고 뭘 알고 이런 거 말고 나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마이너스 2억이야. 3천에 60만 원짜리 월세 살아. 3천도 80%가 뭐 전세자금 대출이야. 그럼 내 돈 600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이자들도 계속 또 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월급 정해져 있어. 그럼 마이너스 2억 언제 갚아? 둘째 아들을 딱 봤을 때 딱 목표는 하나였어요. 평범한 가족, 평범한 가정 정도의 수준. 뭐 집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만 해도 그냥 전세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고 경제적으로 월세를 못 내서 막 쪼들리고 이번 달 월세 어떡하지? 이러지 않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당장 없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로 봤을 때 한 4억에서 5억 정도 있어야 조그만 집을 사거나 전세를 가거나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제가 마이너스 2억이니까 6억을 충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집도 뭐 대출을 받으면 어쨌든 마이너스 2억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으로 그냥 계산을 했을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둘씩 부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것들도 하나부터 다 배웠어요. 이제 0에서부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뭔가 돈을 쓴다기보다 버는 채널을 계속 만들었고 버는 궁리만 하니까 그런 것만 보였어요. 심지어 아파트의 재활용 쓰레기장을 돌아다니면서 중고 거래를 하면서 그런 것도 막 팔면서 뭐 10,000원, 20,000원 그걸로 계속 저축하고 빚 갚고 그게 한 3, 4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라인 관련된 뭐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위탁 판매로 하는 방법들을 계속 이제 습득을 했어요. 근데 처음 하다 보니까 다 안 됐어요. 안 됐고 근데 그때쯤에 이제 와이프가 주얼리 쪽으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뭔가를 사서 파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오더메이드로 주문이 들어오면 만들어서 파는 구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온라인에서 뭔가를 파는 걸 계속 도전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스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건을 위탁해서 파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주얼리를 만들면 이거 내가 팔아주면 되겠다. 이게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서 직원도 안 뽑고 둘이서 자기 회사도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계속해서 온라인에 올리고 해외 판매, 아마존에서도 팔고 뭐 엣지라는 사이트에서도 팔고 그러면서 사실 브랜드를 그 상태에서 브랜드 2번 망했어요. 주얼리 쪽으로.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뻔한 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하고 나온 브랜드가 각인을 하는 브랜드였어요. 아기의 발도장, 돌아가신 부모님의 지문. 그러니까 평생 소장할 수 있는 주얼리를 만들자. 근데 그게 제가 3년 동안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들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브랜드를 2번 접으면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하면서 이게 점점점 사람들이 사야 될 이유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자체가 점점점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쌈짓길에 입점을 하게 됐는데 쌈짓길 입점하면서 장사가 너무 잘 됐고요. 그리고 이제 SNS 쪽에서 자동으로 바이럴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정말 뭐 주얼리를 하지만 겨우 그냥 저희 뭐 생활비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둘씩 되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할 수 있었어요.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보니까 매장도 늘릴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매출이 막 올라가니까 막 1년 반 만에 마이너스 2억을 한 번에 거의 다 갚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죠. 이게 사업이 잘 되니까 내가 직원일 때는 레버리지를 100% 당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같이 하면서 직원들이 돈을 벌어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주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했네. 이게 사업이구나. 사업을 확장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때 이제 사업을 막 확장을 하면서 월세를 한 800 정도 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금리도 낮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건물에 이자를 내가 월세로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그때는 거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도 없었고.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 앞에 이제 어렸을 때 부동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건물을 80% 대출을 받고 살 수 있어라는 것도 모르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만 공부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제가 1년 동안 사업도 사업이고 그때 회사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짬을 내 가지고 건물 공부를 1년 동안 진짜 진심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하거나 뭐 매장에 나가거나 집에 오면 11시 12시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건물을 찾는 게 낙이었어요. 건물을 찾는 게 명품 쇼핑하는 것처럼 내가 들어갈 건물을 찾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 800이 정말 쓰레기처럼 버린 돈이었구나. 그러면서 건물을 알아보게 됐고 1년 동안 제가 제 기준대로 하고서 그래서 건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현금이 많지 않았어요. 한 1억 정도? 1억에서 2억 사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도 무슨 우리가 건물을 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저는 많이 아니까 야 이거 800이 엄청 큰 돈이야. 그리고 내가 잘 사면 80% 대출 받을 수 있고 10억이면 나 2, 3억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우리 사업 잘하고 있잖아. 사업자 대출이나 여러 가지 대출로 보증금으로서 사용할 수도 있어. 한번 해봐.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완전히 섭렵을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팔렸던 건물을 다 분석했고요. 저한테 맞는 동네가 어딘지, 어떤 건물이 잘 팔리는지, 그리고 내가 직접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다 맞는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거의 2억이 안 되는 돈으로. 그렇게 딱 들어갔더니 저희 공방, 매장, 그리고 직원 휴게 공간 다 쓸 수 있고 1층을 임대까지, 타투샵을 임대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800 냈다고 했잖아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내가 내는 이자가 400이었어요. 확 줄은 거야. 근데 그때 하필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매장이 매출이 막 반토막 나고 외국인들 베이스였거든요. 외국인들도 안 오고. 그래갖고 완전히 멘붕 왔죠. 사업은 항상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 이제 건물 쪽으로 내가 너무 그 부동산 쪽으로만 했나? 그래서 다시 사업 쪽으로 전향을 해서 사업 쪽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날 무렵 해가지고 제가 샀던 건물이 쉽게 말하면 2배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시세 차익만 한 10억이 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사실 저는 물론 엑싯을 했어요. 팔았는데 돈만 벌려고 건물 샀던 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내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당연히 5년, 10년이든 쭉 하고 나중엔 당연히 자산의 가치가 훨씬 많이 오를 거는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기간이 이렇게 당겨질 줄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든 생각은 이거는 정말 해칭하는 건데? 위험을? 장사가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는데 장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산이 또 일을 하고 있었네? 3, 4년 동안 자산이 1년에 5억씩 벌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장사 잘하더라도 1년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몇 억씩 벌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공실이 많고 힘든 수 있겠지만 내가 장사를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건물주가 되고 1층에 또 임차도 줘보고 주다 보니까 느낀 게 사장은, 자영업자는 레버리지를 내가 다 활용하는 줄 알았더니 건물주한테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런 개념 처음 들어보시죠? 건물주한테 레버리지를 당한다고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공간을 빌렸으니까 당연히 월세 내야지. 다시 이 표를 보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건물주가 되는 게 돈이 정말 많아야 건물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보면 레버리지의 끝판왕입니다. 내가 건물만 잘 살 수 있으면 그 건물 금액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신용이 좋고 장사를 잘하잖아요. 9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치죠. 그럼 8억에서 9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8억을 대출 받았다고 치면 그 임차인들 있죠. 임차인들한테 뭐 받죠? 보증금 월세 받잖아요. 그럼 보증금은 1억 정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8억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이자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건물주가 돈이 많아서 산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은행, 레버리지, 그리고 사장님이 주는 월세로 이자 냈죠. 사장님이 낸 보증금으로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는 한 10%만 가지고 건물 샀네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 장사 너무 잘해. 직원도 너무 잘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음식도 정말 잘하고 서비스도 너무 좋아서 이 동네가 핫플이 됐네. 사람들이 점점 많이 와. 성수동 같이 예를 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점 오면 어떻게 되죠? 트래픽이 늘어나면 여기 장사 잘 되겠죠? 사장님 막 너무 재밌게 웃고 있겠죠? 근데 정말 웃는 사람은 누구냐?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건물이 10억짜리가 트래픽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2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차익을 누가 가져가죠? 건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기 올랐잖아요. 그럼 월세가 옛날 월세잖아. 이분 쫓겨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직원들이랑 열심히 해서 그 동네 살린 거거든요. 트래픽을 늘린 거거든요. 근데 건물주는 이 사장님의 영업 노하우,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들까지 다 레버리지가 된 거예요. 단순히 대출이 잘 나와서 건물 사, 그게 아니에요. 이 건물주는 이 모든 걸 다 레버리지 했다. 자기는 소액을 가지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죠? 공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돈이 많아야 건물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기본적인 돈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내가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오르겠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어떤 물건이 정말 급매로 싸게 나왔구나. 그리고 이 땅은 정말 값어치가 있는 땅이구나. 이런 거를 알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임대를 주고받고의 문제인데 내가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월세를 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붙여가지고 내 건물을 사서 이자를 내는 방향으로 가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포지션 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레버리지를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활용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자본주의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how to?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장사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개념을 모르는 분도 많고요.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중요한 건 첫 발을 어떻게 딛는지를 몰라요. 그게 사실 저도 이 바닥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무기가 엄청 좋은데 이 무기가 얼만큼 좋은 무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규 강의도 있지만 정말 그 장건TV에서 무료로 이 관련된 내용들, 이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건물주 되기 무료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날짜는 6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저녁 8시부터 한 2시간 정도 할 거고, 끝나고 나서 Q&A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소액으로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불인이야, 내가 장사만 했지 건물은 부동산은 아예 몰라, 이런 분들이 어떻게 첫 발을 내딛고 건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영업자 눈높이에서 건물주가 되는 첫 관문, 그 첫 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건물을 살 때 진짜 1년 동안 엄청나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많이 겪었는데, 정말 누군가가 저에게, 아, 레버리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건물이라는 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이런 거부터 시작하면 돼, 그리고 요런 툴들이 있어 라는 것만 알려줬어도 저는 아마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건물 샀을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떻게 알려주고 방향 제시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건물을, 뭐 무슨 건물이야, 내가 무슨,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내 메타인지 하시고 채워 나가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난 안 될 거야 했던 분들도 저희가 지금 50명, 60명의 건물주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현실로 건물주가 되셔갖고 너무 기뻐하세요. 이제 자기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하세요. 그걸 꼭 많은 분들에게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가난의 대물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뭐든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성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필요하고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걸 안 하면 너무 바보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레버리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레버리지의 그 꼭대기, 그 꼭대기로 꼭 같이 가보시죠. 무료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